1978년 겨울, 대구 남산동. 간판 없는 술방에서 술이 익어가는 소리가 들렸다. 그날 밤 김영수는 혼자였다. 흙바닥 위로 발자국이 새겨진 술방. 벽 모서리엔 커다란 술독이 놓여 있었다. 그 옆에 흰 고양이 한 마리가 웅크리고 있었다. 김영수는 38세, 전직 국어교사였다. 이제는 이 좁은 골목 끝에서 술을 빚는다. 그가 술독을 들여다본다. 발효되는 술 표면에 작은 기포들이 올라온다. 톡톡 터지는 소리. 오늘도 잘 잊고 있구나. 흰 고양이가 고개를 들어 김영수를 바라본다. 노란 눈동자. 깜빡이지 않는다. 김영수가 고양이 앞에 작은 그릇을 놓는다. 우유가 아니다. 막걸리를 조금 따른 것이다. 너도 이 맛을 알까? 고양이는 고개를 돌린다. 마시지 않는다. 그저 김영수 곁에 앉아 있다. 밖에서 발소리가 들린다. 술 취한 노동자들이 지나간다. 야, 오늘 야간 끝나고 한잔하자. 어디로 갈까? 그들의 목소리가 멀어진다. 다시 조용해진다. 김영수가 술독 뚜껑을 덮는다. 내일이면 손님들이 올 것이다. 그들은 술을 마시러 온다. 하지만 김영수는 안다. 그들이 정말 찾는 건 술이 아니라는 걸. 위로다. 흰 고양이가 자리에서 일어선다. 슬금슬금 술독 주위를 돈다. 발톱으로 바닥을 긁는다. 스르륵. 뭘 찾고 있니? 김영수가 물어도 고양이는 대답하지 않는다. 그저 술독 옆에 다시 누워버린다. 마치 무언가를 지키는 것처럼. 희미한 전등불이 술방을 비춘다. 김영수의 그림자가 벽에 길게 드리워진다. 고양이의 그림자도 함께. 두 그림자가 겹쳐 보인다. 외로운 영혼끼리. 김영수가 문을 잠그려 한다. 그때 고양이가 야옹 운다. 한 번만. 짧게. 김영수가 멈춘다. 뭔가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다. 하지만 고양이는 다시 조용해진다. 내일 보자. 김영수가 불을 끈다. 어둠이 내린다. 하지만 술독에서 나는 발효 냄새는 남아있다. 생명이 익어가는 냄새. 골목 끝. 간판 없는 술방. 그곳에서 무언가가 시작되고 있었다. 사흘 뒤, 비가 내리는 밤. 낡은 양복 차림의 노인이 술방 문을 밀고 들어왔다. 물기가 뚝뚝 떨어진다. 우산은 없다. 머리카락이 비에 젖어 이마에 붙어 있다. 앉으셔도 됩니다. 김영수가 말했다. 노인은 고개를 끄덕인다. 말없이 구석자리에 앉는다. 흰 고양이가 노인을 바라본다. 경계하지 않는다. 오히려 관심 있다는 듯 다가간다. 술 한 잔 주시오. 노인의 목소리가 쉬어 있다. 긴 침묵을 깨고 나온 첫말 같다. 김영수가 술독에서 막걸리를 떠온다. 하얀 술이 사발에 출렁인다. 고소한 냄새가 퍼진다. 노인이 첫 모금을 마신다. 천천히, 음미하듯이. 이상하군요. 노인이 말했다. 네. 이 술, 눈물이 녹아있는 것 같습니다. 김영수의 손이 멈춘다. 술독을 닦던 행주를 놓는다. 무슨 말씀이신지. 술을 빚을 때 어떤 마음이셨습니까? 노인이 김영수를 똑바로 본다. 흐린 눈이지만 날카롭다. 김영수는 대답하지 못한다. 술을 빚을 때의 마음.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그저 습관처럼 빚었을 뿐. 슬픔이 느껴집니다. 이 술에서. 노인이 다시 한 모금 마신다. 김영수의 가슴이 답답해진다. 밖에서 빗소리가 새진다. 술방 지붕을 두드리는 소리. 또각또각. 사람의 마음이 술에 스며드나 봅니다. 노인이 중얼거린다. 혼잣말인지 김영수에게 하는 말인지 모르겠다. 흰 고양이가 노인 다리에 몸을 비빈다. 노인이 고양이 머리를 쓰다듬는다. 부드럽게. 이 아이도 외로운가 보네요. 길고양이입니다. 며칠 전부터 들어와서. 길고양이가 아닙니다. 노인이 단호하게 말한다. 네. 2년이 된 고양이입니다. 길에서 만났지만 이제는 가족이죠. 김영수가 흰 고양이를 내려다본다. 고양이도 김영수를 올려다본다. 노란 눈동자에 무언가 담겨 있다. 애정일까? 신뢰일까? 노인이 술값을 내려 한다. 김영수가 손을 젓는다.
괜찮습니다. 술값은 내야죠. 첫 손님이니까요. 노인이 빙긋 웃는다. 주름진 얼굴에 온기가 돈다. 그럼 다시 올게요. 이런 술은 처음이니까. 노인이 일어선다. 밖으로 나가기 전에 뒤돌아본다. 술은 거짓말을 못합니다. 빚는 사람의 마음이 그대로 담기니까. 문이 닫힌다. 빗소리만 남는다. 김영수가 술독을 바라본다. 정말 자신의 마음이 술에 스며든 걸까? 슬픔이라고 했다. 맞다. 슬펐다. 매일매일 슬펐다. 흰 고양이가 김영수 발밑으로 온다. 꼬리로 김영수 다리를 감싼다. 따뜻하다. 너도 그걸 아는구나. 김영수가 중얼거린다. 고양이가 그르릉 운다. 작게 위로하듯이. 그날 밤 김영수는 처음으로 생각했다. 술에 감정이 담긴다면 앞으로 어떤 마음으로 빚어야 할까? 다음 날 저녁 해가 지고 있었다. 흰 고양이가 먼저 도착해 있었다. 술방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꼬리를 감고 앉아서 김영수가 오기를 기다리며 벌써 왔구나. 김영수가 문을 연다. 고양이가 먼저 들어간다. 익숙하다. 이제 사흘째다. 고양이는 바로 술독 옆으로 간다. 제자리인 양 누워버린다. 김영수를 바라보며 그르릉 운다. 배고프냐? 김영수가 고등어를 꺼낸다. 삶아서 가시를 발라둔 것이다. 고양이 앞에 놓는다. 고양이가 냄새를 맡는다. 하지만 바로 먹지 않는다. 김영수를 올려다본다. 먹어도 된다. 그제야 고양이가 먹기 시작한다. 조심스럽게 한 입씩. 김영수가 술독을 연다. 오늘은 새술을 빚을 날이다. 쌀을 씻어 준비해뒀다. 오늘은 어떤 마음으로 빚을까? 혼잣말이었다. 하지만 고양이가 고개를 든다. 듣고 있다는 듯이. 어제 그 할아버지 말이 계속 생각나. 김영수가 쌀을 술독에 넣는다. 물을 붓는다. 누룩을 넣는다. 술에 마음이 스며든다고 했어. 고양이가 가까이 온다. 김영수 옆에 앉는다. 함께 술독을 들여다본다. 그럼 이제부터는 좋은 마음으로 빚어야겠다. 김영수가 술독을 젓는다. 천천히, 정성스럽게. 사람들이 이 술을 마시고 위로받았으면 좋겠어. 고양이가 야옹 운다. 동의한다는 듯이. 너도 그렇게 생각하냐? 김영수가 고양이를 쓰다듬는다. 부드러운 털, 따뜻한 체온. 이상하다. 고양이랑 대화하고 있네. 하지만 외롭지 않았다. 오히려 마음이 편했다. 누군가 들어주고 있다는 느낌. 밖에서 발소리가 들린다. 누군가 술방으로 오고 있다. 고양이가 귀를 쫑긋 세운다. 경계하는 모습. 하지만 도망가지는 않는다. 문이 열린다. 작업복 차림의 중년 남자가 들어온다. 피곤해 보인다. 술 한 잔만 주세요. 김영수가 어제 빚은 술을 떠준다. 남자가 마신다. 한숨을 쉰다. 오늘 하루도 끝났네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김영수가 말했다. 남자가 고양이를 본다. 귀여운 고양이네요. 기르세요? 그냥 함께 지내는 거죠. 남자가 웃는다. 고양이를 향해 손을 내민다. 고양이가 냄새를 맡는다. 그리고 고개를 비빈다. 사람을 좋아하는군요. 그런 것 같아요. 남자가 술을 다 마시고 일어선다. 돈을 내놓는다. 내일도 올게요. 술이 맛있어요. 남자가 나간 뒤 김영수와 고양이만 남았다. 너 덕분인가? 김영수가 고양이에게 말한다. 손님들이 편해하는 것 같아. 고양이가 그르릉 운다. 만족스럽다는 듯이. 그날 밤 김영수는 깨달았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작지만 소중한 동반자가 있다는 것을. 술방에 온기가 돌기 시작했다. 일주일 뒤 봄비가 내리는 오후. 문 앞에 누군가 서 있었다. 김영수가 술독을 닦다가 고개를 들었다. 유리문 너머로 실루엣이 보인다. 젊은 여자 같다. 흰 고양이가 문 쪽을 바라본다. 평소와 다른 반응이다. 꼬리를 세우고 있다. 똑똑똑. 노크 소리. 들어오세요. 김영수가 말했다. 문이 열린다. 22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가 들어온다.
단발머리, 깔끔한 옷차림. 대학생 같다. 그 순간 김영수의 심장이 빨리 뛴다. 낯익은 얼굴.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여자가 인사한다. 목소리도 익숙하다. 박은주입니다. 김영수의 얼굴이 굳어진다. 박은주. 그 이름을 들으니 기억이 돌아온다. 5년 전 중학교 3학년 학생이었던 박은주. 김영수의 국어 수업을 들었던 선생님, 맞죠? 은주가 조심스럽게 물어본다. 김영수는 대답하지 못한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 그때의 김영수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앉으세요. 김영수가 겨우 말을 꺼낸다. 은주가 자리에 앉는다. 흰 고양이가 은주에게 다가간다. 평소보다 조심스럽다. 냄새를 맡는다. 고양이가 있네요. 은주가 고양이를 쓰다듬는다. 고양이가 그르릉 운다. 좋아한다. 어떻게 여기를? 우연히 지나가다가요. 혹시나 해서. 은주가 술방을 둘러본다. 간단한 시설, 술독, 작은 테이블들. 선생님이 이런 일을 하고 계실 줄은. 이제 선생님이 아닙니다. 김영수의 목소리가 차갑다. 은주가 움찔한다. 그때 왜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은주가 묻는다. 김영수의 가슴이 아프다. 그때가 떠올랐다. 5년 전 겨울, 학교에서 일어난 일, 자신의 잘못이었다. 아니, 자신이 그렇게 생각했다. 그래서 교직을 그만뒀다. 말할 게 없었습니다. 하지만, 차라도 드릴까요? 김영수가 대화를 끊으려 한다. 은주가 고개를 젓는다. 선생님 수업이 좋았어요. 정말로. 그만두세요. 시 읽어주실 때가 제일 좋았어요. 김영수의 손이 떤다. 시. 그때 자주 읽어줬다. 윤동주, 백석, 이육사. 그만두라고 했습니다. 김영수의 목소리가 높아진다. 흰 고양이가 깜짝 놀란다. 은주가 조용해진다. 어색한 침묵이 흐른다. 죄송해요. 은주가 일어선다. 그냥 안부 인사만 드리려고 했어요. 선생님도 건강하세요. 은주가 문으로 향한다. 나가기 전에 뒤돌아본다. 그때 일은 선생님 잘못이 아니었어요. 문이 닫힌다. 김영수만 남는다. 흰 고양이가 김영수에게 온다. 다리에 몸을 비빈다. 위로하려는 것 같다. 잘못이 아니라고. 김영수가 중얼거린다. 하지만 믿어지지 않는다. 5년 동안 짊어진 죄책감. 그것이 쉽게 사라질 리 없다. 밖에 빗소리가 계속된다. 쓸쓸한 소리. 그날 밤 김영수는 술을 마셨다. 자신이 빚은 술을. 쓰디쓴 맛이었다. 사흘 뒤 김영수는 병원에 있었다. 아버지 김정호가 병상에 누워 있었다. 70세. 평생 광부로 일했다. 진폐증으로 숨쉬기 힘들어한다. 또 왔구나. 김정호가 말했다. 목소리가 거칠다. 아버지, 몸은 어떠세요? 죽지 못해 살고 있지. 김정호가 기침을 한다. 거친 기침. 가슴이 아파 보인다. 약은 드세요? 약이 뭐 소용이냐? 김정호가 김영수를 똑바로 본다. 여전히 날카로운 눈. 너 요즘 뭐 하냐? 말씀드렸잖아요. 술방. 술방이라고? 김정호의 목소리가 커진다. 내가 널 공부시킨 게 술 장사하라고 한 게 아니었다. 김영수가 고개를 숙인다. 할 말이 없다. 선생님이었잖아. 왜 그만뒀어? 아버지. 똑바로 대답해. 김정호가 화를 낸다. 옆 병상 환자들이 쳐다본다. 그냥 맞지 않았어요. 거짓말 마라. 김정호가 일어나려 한다. 김영수가 말린다. 누워 계세요. 뭔 일이 있었지? 학교에서. 김영수가 대답하지 않는다. 김정호가 한숨을 쉰다. 답답해 죽겠다.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 안 할 수가 있나? 내 아들인데. 김정호가 천장을 바라본다. 광에서 평생 일했다. 너라도 제대로 살기를 바랐는데.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될 일이냐? 김정호가 다시 기침을 한다. 더 심하게. 간호사가 온다. 환자분이 흥분하시면 안 돼요.
김영수가 일어선다. 아버지, 저 가볼게요. 가지 마라. 김정호가 김영수 손목을 잡는다. 힘없는 손이지만 놓아주지 않는다. 술방 그만둬. 아버지, 다른 일 찾아라. 너 같은 놈이 술방하면 안 돼. 왜요? 너는 착해서. 김정호가 눈을 감는다. 착한 놈이 술 장사하면 망한다. 김영수가 아버지 손을 꼭 잡는다. 차갑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약속해라. 네. 거짓말이었다. 하지만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다. 병원을 나서는 길. 김영수의 가슴이 무거웠다. 아버지 말이 맞다. 술방은 자신에게 맞지 않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제 와서 뭘 할 수 있을까?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김영수는 창밖을 바라봤다. 흘러가는 풍경. 집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다. 술방도 가기 싫었다. 하지만 흰 고양이가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그 생각에 마음이 조금 편해졌다. 술방에 도착했다. 예상대로 고양이가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미안, 늦었구나. 김영수가 문을 연다. 고양이가 먼저 들어간다. 김영수가 술독 앞에 앉는다. 고양이가 옆에 온다. 아버지가 술방 그만두라고 하셔. 고양이가 김영수를 바라본다. 그만둬야 할까? 고양이가 야옹 운다. 슬픈 소리 같다. 너도 슬프겠구나. 김영수가 고양이를 안는다. 따뜻하다. 살아있다. 그날 밤 김영수는 혼자 울었다.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한 달이 흘렀다. 흰 고양이의 행동이 이상해졌다. 매일 밤 같은 시간에 술독 주위를 돈다. 빙글빙글. 멈추지 않는다. 그러더니 갑자기 운다. 우우. 애처로운 소리. 김영수가 걱정됐다. 왜 그러니? 고양이를 검사해봐도 아픈 곳은 없어 보인다. 밥도 잘 먹는다. 하지만 매일 밤 같은 행동을 반복한다. 오늘도 고양이가 울고 있다. 김영수가 술독을 들여다본다. 특별한 건 없어 보인다. 그런데 술 표면에 뭔가 비친다. 가만히 보니 고양이 발자국이다. 언제 새겨진 걸까? 술독 바닥에 고양이 발자국이 찍혀 있다. 이걸 보고 있는 거니? 김영수가 고양이를 보니까 고양이가 끄덕이는 것 같다. 착각일까? 그때 문이 열린다. 첫날 왔던 그 노인이다. 안녕하십니다. 김영수가 인사한다. 노인이 고개를 끄덕인다. 평소 자리에 앉는다. 고양이가 노인에게 간다. 무언가 호소하듯 운다. 이 아이가 뭔가 말하려 하네요. 노인이 고양이를 쓰다듬는다. 요즘 계속 저래요. 술독 주위를 도나요? 네. 그리고 옵니다. 노인이 고개를 끄덕인다. 그럴만하죠. 네. 이 고양이 여기서 태어났어요. 김영수가 놀란다. 여기서요? 어미 고양이가 술독 뒤에서 새끼를 낳았죠. 몇 년 전에. 노인이 술독을 바라본다. 그 새끼가 이 아이예요. 김영수의 마음이 먹먹해진다. 어미 고양이는 어디에? 죽었어요. 추운 겨울에. 노인이 슬픈 표정을 짓는다. 이 아이만 살아남았죠. 김영수가 고양이를 본다. 고양이도 김영수를 본다. 슬픈 눈동자. 그래서 여기를 떠나지 않는 거군요. 어미 냄새가 남아있으니까요. 술독에. 노인이 술을 한 모금 마신다. 술은 기억을 품어요. 사람의 기억뿐 아니라 모든 기억을. 김영수가 술독을 다시 본다. 이제 다르게 보인다. 단순한 술독이 아니라 기억의 저장소. 그럼 이 술에는 어미 고양이의 사랑도 들어있고 이 아이의 그리움도 들어있어요. 노인이 말한다. 당신의 슬픔과 함께. 김영수의 가슴이 뜨거워진다.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난다. 고양이가 김영수에게 온다. 무릎에 올라온다. 그르릉 운다. 위로하듯이. 이제 알겠군요. 김영수가 말한다. 왜 손님들이 이 술을 마시고 위로받는지. 술에 담긴 건 알코올이 아니에요. 노인이 미소 짓는다. 사랑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김영수는 깨달았다. 자신이 이곳을 떠나면 안 된다는 걸. 이 술방이 단순한 가게가 아니라는 걸.
사랑이 쌓이는 곳이라는 걸. 노인이 술값을 내고 일어선다. 다음에 또 올게요. 네. 언제든 오세요. 노인이 나간 뒤 김영수와 고양이만 남았다. 이제 알겠다. 김영수가 고양이에게 말한다. 내가 왜 여기를 지키는지. 고양이가 야옹 운다. 조용히, 슬프지 않게. 그날 밤 김영수는 새로운 마음으로 술을 빚었다. 어미 고양이를 그리워하는 마음, 아버지를 걱정하는 마음, 제자들을 그리워하는 마음, 모든 감정을 술에 담았다. 사랑으로. 보름이 더 지났다. 그날 밤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손님이 몰려왔다. 평소보다 훨씬 많이. 작업복 차림의 노동자들, 퇴근길 회사원들, 혼자 온 중년 여성들, 모두 김영수의 술을 찾았다. 여기 술이 다르다던데요. 마시면 마음이 편해진다고 하던데. 한번 마셔보고 싶어서 왔어요. 김영수가 바빠졌다. 술을 따르고, 안주를 내오고, 손님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흰 고양이도 바빴다. 손님들 사이를 다니며, 애교를 부리고, 사람들을 위로했다. 그런데 신기한 건 아무도 고양이를 무서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반가워했다. 고양이가 참 영리하네요. 사람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우리 집 고양이도 이랬으면 좋겠는데. 김영수가 웃었다. 오랜만에 진심으로. 술방이 활기로 가득했다. 웃음소리, 대화소리, 살아있는 소리들. 밤이 깊어도 손님들이 가지 않았다. 서로 모르는 사람들이었지만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눴다. 오늘 야근 때문에 힘들었는데. 저도요. 상사가 계속 잔소리해서. 그런 날이 있죠. 저도 그래요. 사람들이 서로를 위로했다. 김영수가 중간에서 술을 따라주고 고양이가 곁을 지켰다. 그때 노인이 들어왔다. 첫날 온 그 노인. 김영수가 반갑게 인사했다. 어서 오세요. 노인이 둘러본다. 북적거리는 술방. 환한 얼굴들. 많이 달라졌네요. 네. 요즘 손님이 많아졌어요. 당연하죠. 노인이 자리에 앉는다. 이제 진짜 술방이 됐으니까. 김영수가 술을 따라준다. 노인이 마신다. 맛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래요? 슬픔이 사라졌어요. 대신 따뜻함이 가득해요. 김영수의 가슴이 뿌듯해진다. 그때 술방 문이 다시 열린다. 박은주가 들어온다. 김영수가 놀란다. 은주도 술방 안을 보고 놀란다. 와, 사람이 정말 많네요. 은주가 빈자리를 찾는다. 노인 옆에 앉는다. 안녕하세요. 노인이 은주에게 인사한다. 안녕하세요. 김영수가 은주에게 다가간다. 어떻게 또? 그냥 생각나서요. 은주가 수줍게 웃는다. 차라도 드릴까요? 술 한 잔 주세요. 술은 성인이에요. 22살. 김영수가 술을 따라준다. 은주가 조심스럽게 마신다. 와, 정말 다르네요. 뭐가요? 따뜻해요. 마음이. 은주가 김영수를 본다. 선생님이 만든 술이니까 그런가 봐요. 김영수가 부끄러워진다. 선생님이라고 부르지 마세요. 그럼 뭐라고 불러요? 그냥 주인이라고. 싫어요. 은주가 고개를 젓는다. 선생님은 선생님이에요. 어디에 있든. 김영수의 눈가에 눈물이 맺힌다. 그때 고양이가 은주에게 온다. 무릎에 올라온다. 고양이가 저를 좋아하네요. 사람을 잘 가려요. 착한 사람만 좋아해요. 은주가 고양이를 쓰다듬는다. 그럼 저는 착한 사람인가 봐요. 당연하죠. 김영수가 말한다. 제 제자였으니까. 은주가 환하게 웃는다. 그날 밤 김영수는 깨달았다. 자신이 틀렸다는 걸. 교직을 그만둔다고 선생님이 아닌 게 아니었다. 어디에 있든 선생님은 선생님이었다. 사람들을 가르치고 위로하고 보듬어주는 것. 그것이 선생님의 역할이었다. 술방도 교실과 다르지 않았다.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배우고 위로받는 곳. 김영수가 술방 문을 활짝 열었다. 누구든 오세요. 큰 소리로 외쳤다. 여기는 사람 사는 냄새가 나는 곳입니다.
고양이가 문 밖으로 뛰어나갔다. 김영수가 놀라 따라 나갔다. 어디 가니? 하지만 고양이는 사라졌다. 어둠 속으로 김영수가 불안해진다. 고양이 없는 술방을 상상할 수 없었다. 하지만 손님들이 위로해 주었다. 곧 돌아올 거예요. 고양이는 원래 그래요. 나갔다가 다시 와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날 밤 늦게까지 술방은 문을 열었다. 사람들의 웃음으로 가득했다. 하지만 김영수의 마음 한구석은 허전했다. 고양이가 없어서 3년이 지났다. 1981년 봄, 술방은 동네 명소가 되었다. 간판도 생겼다. 정다운 술방. 김영수가 직접 쓴 글씨다. 서툴지만 따뜻했다. 매일 밤 손님들이 찾아온다. 단골들이 생겼다. 새로운 손님들도 계속 온다. 하지만 흰 고양이는 돌아오지 않았다. 김영수는 때때로 그리워했다. 함께했던 시간들을, 술동 옆에서 웅크리고 있던 모습을, 노란 눈동자를. 오늘도 김영수는 술을 빚고 있었다. 새 술독에서. 예전 술독은 너무 낡아서 바꿨다. 하지만 바닥은 그대로 뒀다. 고양이 발자국이 남아 있어서. 그때 문이 열린다. 박은주가 들어온다. 이제 단골 손님이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오늘도 왔구나. 김영수가 반갑게 인사한다. 은주가 평소 자리에 앉는다. 오늘은 어떤 일이 있었니? 취업 준비하느라 바빴어요. 은주가 한숨을 쉰다. 힘들겠다. 네. 하지만 견딜만해요. 김영수가 술을 따라준다. 은주가 마신다. 선생님, 술을 마시면 힘이 나요. 그래? 네. 마법 같아요. 은주가 웃는다. 그때 다른 손님들도 들어온다. 평소 단골들. 노인도 온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술방이 다시 활기로 가득해진다. 사람들이 하루 있었던 일을 나눈다. 김영수가 중간에서 들어준다. 때로는 조언도 해준다. 선생님처럼. 인생이라는 게 원래 힘든 거야. 하지만 혼자가 아니잖아. 우리가 있잖아. 맞아. 서로 도우며 사는 거지. 사람들이 서로를 위로한다. 김영수가 뿌듯해한다. 밤이 깊어간다. 손님들이 하나둘 돌아간다. 마지막까지 남은 건 은주와 노인이다. 선생님. 은주가 김영수를 부른다. 응? 행복해 보여요. 그래? 예전보다 훨씬요. 김영수가 생각해 본다. 정말 그런 것 같다. 여기가 제 자리인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노인이 말한다. 선생님은 어디에 있든 선생님이니까요. 고맙습니다. 김영수가 진심으로 말한다. 손님들이 모두 돌아간 뒤 김영수 혼자 남았다. 술독을 정리하고 바닥을 닦고 내일 준비를 한다. 그때 문 앞에서 소리가 난다. 야옹. 김영수가 깜짝 놀라 문을 연다. 흰 고양이가 서 있다. 3년 만에 돌아온 것이다. 하지만 혼자가 아니다. 새끼 고양이 2마리가 함께 있다. 어머. 김영수가 무릎을 꿇는다. 고양이가 다가온다. 예전처럼 김영수 다리에 몸을 비빈다. 어디 갔다 왔니? 고양이가 그르릉 운다. 새끼들을 김영수에게 보여주듯 한다. 새 식구들이구나. 김영수가 새끼 고양이들을 쓰다듬는다. 작고 따뜻하다. 들어오자. 고양이들이 술방 안으로 들어온다. 어미 고양이가 먼저 술동 옆으로 간다. 제자리인 양. 새끼들도 따라간다. 그리고 어미 옆에 웅크린다. 김영수가 우유를 가져온다. 고양이들 앞에 놓는다. 어미 고양이가 먼저 마신다. 그 다음 새끼들이 마신다. 이제 정말 가족이 되었구나. 김영수가 말한다. 고양이들이 모두 김영수를 바라본다. 노란 눈동자들. 따뜻하고 평화롭다. 그날 밤 김영수는 깨달았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다는 걸. 자신도, 고양이도, 이 술방도. 김영수가 새 술을 빚기 시작한다. 고양이들이 지켜본다. 오늘은 어떤 마음으로 빚을까? 김영수가 혼잣말을 한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쌀을 넣고, 물을 붓고, 누룩을 넣는다. 정성스럽게.
사랑을 담아서 사람은 인연을 빚고 김영수가 중얼거린다. 술은 추억을 빚는다. 어미 고양이가 야옹 운다. 동의한다는 듯이 새끼들도 따라서 운다. 여린 소리들. 김영수가 웃는다. 마음이 따뜻하다. 술방 한 구석. 오래된 술독 바닥에 고양이 발자국이 그대로 남아있다. 사랑의 흔적. 기억의 표시. 김영수가 그 발자국을 내려다본다. 그리고 생각한다. 인생이란 결국 서로의 마음에 발자국을 남기는 것. 그 발자국들이 모여서 따뜻한 기억이 되는 것. 골목 끝 술방에서 오늘도 그런 발자국들이 새겨지고 있다. 사람들의 마음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